우리가 의료 자문까지 했는데 설계사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의료 자문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의료 자문이 왜 시행되는지 우리 이제 설계사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소견서를 안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 자문을 해야겠죠. 그리고 검사 및 치료 내용과 실제 청구 내용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사 쪽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치의를 찾아갈 텐데 주치의가 또 소견을 안 써준다면은 의료 자문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거나 고도의 전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자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료 자문에 우리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될까요?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동의를 한다. 그러면 보험금이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료 자문은 우리가 의료 자문 절대 못한다. 무조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가 됩니다. 그 방법은 의료 자문을 왜 시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원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분쟁이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험사 직원들이랑 막 다툼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엔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정할 때 정말 객관적인 질문을 이제 의사한테 하는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질문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상기 환자 항암제 최초 처방 당시 검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당시 검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조직 검사 혹은 면역 검사, 유전자 검사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시행한 항암제 치료의 적응증이 뭡니까? 적응증.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약관에 아까 나와 있었죠. 효능 효과가 입증되고 식약처에서 인정된 거. 효능 효과가 아까 어떠한 사항이면은 뭐 어떤 건 양성, 어떤 건 음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범위 내 투약 사항인지 당연히 뭐 그 식약처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항악성 종양제 461번이 맞고 그럼 당연히 허가 범위 내 투약 사항이 맞겠죠. 이 세 질문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임상 시험들이 허가 범위 내 요건인지 그리고 항암 시행 당시 적법한 항암제가 맞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 의사 그 소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보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설계사님들의 고객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의료자문을 요청한다.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거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질문사항이 뭔지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자문이나 뭐 이런 걸 요청받다라고 한다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법을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의료 자문이 시행이 됐고 결과는 효능 및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가 맞고 의학적 그리고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처방된 게 맞고 폐적항암을 약관상 인정 기준이 맞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라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약 한 달 정도 다툼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입한 특약은 암진단비 특약도 있었고 그리고 폐적항암 치료 그 특약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억대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폐적항암 약물 허가치료 특약이 없었더라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치료받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분은 자녀분들이 청구를 했는데 왜 보험금을 안 주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실제 가입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돈을 못 받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우리 설계사님들도 이걸 판매하실 때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어떻게 나가는지 또 어떤 경우는 안 나가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약관 내용을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손해사상사들은 많지 않아요. 골드방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뭐가 궁금한지를 계속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그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약관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고 누구에게 가입을 시켜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매주 암과 관련된 강의를 할 건데 정 대표님 사무실에 와서 실제 약관 그다음에 보험사마다 약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이런 거를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매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매주 월요일 날 8시에 시청자분들 오시면은 암과 관련된 저희 교육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